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회사에서 잘린 걸 모르는 와이프 눈치에 나는 오늘도 출근 코스프레를 합니다. 우리 삶의 속도가 이렇게도 빠르게 변화된 적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전통적인 근무 형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재테크, 원격 근무의 확산으로 업무 공간에 대한 개념도 달라질 것이며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불황 속에 직면한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심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깨진다. 트위터의 CEO 잭 도시는 5월 10일 직원들에게 전염병 록다운이 끝난 후에도 집에서 영구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도 10년 안에 전 직원의 절반이 원격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으며, 캐나다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역시 사무실 중심주의는 끝났다고 말하며 내년까지 사무실을 폐쇄하고 대부분의 직원이 영구적으로 원격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을 포함한 다른 여러 기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원격 근무를 시작했으며, 구글의 경우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할 필수 인력이 아닌 직원은 21년 6월 말까지 재택근무를 허용했습니다.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임대료는 30% 가까이 하락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서울의 도심지인 시청, 을지로, 충무로 등지의 빌딩 공실률이 20%를 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 상권도 직격탄을 맞아 9%에 달하는 공실률을 기록했습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예일대학의 로버트 슐러 교수는 재택근무의 영향으로 교외 주택 수요가 늘고 반대로 도시는 수요가 줄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재택근무가 영구히 지속된다면 이제 사무공간 확대를 위한 부동산 매입이나 화려하고 큰 사옥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의 기업들이 사무공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도심을 떠나면 사무실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식당가, 극장가 등 관련된 다른 산업들 역시 줄줄이 쇠퇴하거나 소멸할 예정입니다. 2020년이 원격 근무의 원년이 되면서 2030년에는 강남의 신축 건물이 임대를 위해서 들어서는 일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교육의 보편화, 디지털 학습이 낳은 대변역. 온라인 학습은 기존 교육보다 비용 측면에서 저렴하고 과정과 방식도 유연합니다. 교육의 디지털화는 고등교육의 많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고, 지금의 비싼 학비를 대신하며 경제적으로 훨씬 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앞으로 온라인 학위의 질은 전통적인 교육의 수준과 같거나 더 우수해질 것이며, 디지털 원주민 세대들은 온라인 학습을 더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워크 시대, 미래 노동자의 삶. 감염병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전통적인 근무 형태는 서서히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종전에는 도심의 거대한 오피스 빌딩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무실은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업무의 대부분은 개인의 공간에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비즈니스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은 원격 인력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원격 근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직원들은 대면 접촉 없이 매일 온라인으로 함께 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가 끝나도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기업도 이들을 훨씬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일자리 파괴와 재창조 혁명은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자동화 기술에만 관심을 두고 있던 동안 직업의 본질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높은 실업률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와중에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앞세워 기존의 일자리마저 빠른 속도로 대체해버리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전체 근로자의 약 50%가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예측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술의 발달은 언제나 일자리의 변화를 가져왔고, 사람들은 그 변화 앞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대량 실업, 감염병의 위협, 위기 상황에 놓인 경제 등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정부는 대공황 시대와 비슷한 규모로 경제를 재편성해야 할 수도 있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는 절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소멸하는 일자리, 탄생하는 일자리. 상당수의 산업과 일자리가 소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변화하고 달라지는 세상에 맞춰도 다른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산업과 일자리가 저물고 또 어떤 산업과 일자리가 새로이 떠오를까요?
감염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산업은 항공, 공항, 승무원, 여행, 관광, 호텔 숙박업, 식당이나 뷔페 등의 요식업, 백화점, 마트, 콘서트나 뮤지컬 등의 공연, 스포츠,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산업, 석유화학산업, 항구나 항만 등의 산업입니다. 반면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은 소멸하는 산업을 대체하는 산업입니다. 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2020년 예상 추세를 분석한 미래 일자리 보고서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나 210만 개의 일자리는 새롭게 생겨나며 미래 기술의 수요 증가는 다른 역할의 수요 감소를 보상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한 미래에 번창할 10개 일자리, 데이터 분석가 및 과학자,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전문가, 총괄 및 운영관리자,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디지털 변환 전문가, 신기술 전문가, 조직개발 전문가, ICT 서비스 종사자. 6번째, 독립형 근로자의 확산, 부상하는 긱 이코노미.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기간만 일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업이나 대리운전 등 임시직이나 계약직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단순 업무부터 전문 기술까지 전직 경험과 자산을 무기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는 플랫폼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립형 근로자 유형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긱 근로자입니다. 긱 이코노미는 고용시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직을 섭외해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로 비정규직,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근로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라고도 불립니다. 재택근무제가 늘어나면서 유연한 근무시간과 일의 효율성 문제로 긱 이코노미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로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한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다만 불안한 노동과 수입은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수입을 보장하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7번째, 현실보다 리얼하고 드라마틱한 가상의 세계. 먼저 사전적 정의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현실이란 현실이 아닌데도 실제처럼 생각하고 보이게 하는 현실, 증강현실이란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환경을 덧입혀서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 혼합현실이란 가상과 증강의 정보를 결합해서 융합한 공간을 만드는 기술, 가상현실의 몰입도, 증강현실의 현실감으로 현실 속에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기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장점을 모두 가진 확장현실이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모두 아우르는 기술이며 이 세 가지 외에 미래에 나타날 새로운 기술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은 상당 부분 우리 삶에 들어와 있고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더 이상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며 학교에 가지 않고 출장을 가지 않고도 편안한 방에서 더 깊고 다양한 경험을 생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여파로 인해 라이프 스타일과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에서 시간과 에너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기에 그 활용도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세상은 온라인으로 더 긴밀히 연결되면서 좁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 거대하고 급격한 변화들이 속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읽어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책 세계 미래 보고서 2021에서는 팬데믹 이후 마주하게 될 핵심적 변화들을 8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인간과 기술이 어떻게 공존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지난 200년은 있고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가기 위해 위대한 리셋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세계 미래 보고서 2021을 참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읽어주는 트렌드북이었습니다.